안녕하세요, 이라아 디자인입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개포5성 아파트 55평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현장을 디자인할 때 구조 변경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톤과 분위기에 굉장히 힘을 쓴 현장입니다. 이 집은 어떠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서 오래도록 보아도 같은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그 소재감이 살아나여 오랫동안 사용하여도 고급스러움이 더 강조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집이었는데요. 기존의 주방의 사이즈가 굉장히 협소했는데 이 집만이 갖고 있는 털릴 수 있는 벽과 방이 있어서 그 방을 잘 사용해서 주방의 레이아웃과 집의 구조나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고즈넉하고 동양적인 느낌의 소품들과 가구들 그리고 마감재들을 사용하여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현장과는 조금 더 다른 분위기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아일랜드가 없는데요. 그 아일랜드가 왜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따가 주방 설명할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관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현관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구축이기 때문에 현관이 좀 협소하게 그리고 이 평수에 비해서 진입하는 동선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었는데요. 들어오시자마자 여기에 중문이 있게 되면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이 벽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만큼 넓게 하고 중문을 설치하지 않아서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대신에 현관이 너무 짧아 보일 수 있어서 이 현관 바닥 타일만 이 앞쪽까지 조금 연장을 하면서 현관 진입 동선에 대한 길이는 길게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고요. 지금 양옆에는 장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놓거나 팬트리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쪽 방에 운이 좋게도 서재 공간이 벽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조금 철거해서 서재를 조금 줄이고 이 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크게 개방이 되는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용할 때도 굉장히 편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 신발장 같은 경우는 터치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약간 기와 느낌이 나는 검은색 손잡이를 사용하여서 이 집이 갖고 있는 동양적인 느낌을 좀 더 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거실 화장실과 그 다음에 서재로 들어가는 도어 밀집 공간입니다. 히든도어로 풀어봤는데 히든도어 할 때 여기 이쪽 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도어 몰딩 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이 벽이 도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마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일본 브랜드의 가와준이라는 하드웨어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이 전체적인 톤에 맞게끔 조금 더 원목 느낌이 가미되어 있는 손잡이로 디자인을 하였고요. 가와준 손잡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쓰는 제품인데 사용감과 만졌을 때 터치감 그리고 부드럽고 견고해서 문을 열었을 때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이쪽은 이제 주방입니다. 이 주방의 무드는 고즈넉한 공간에 까만 조약돌 하나 둔 것처럼 전체 원목마루와 무늬크의 톤을 잔잔하게 맞추면서 텍스처감에 집중하여 단순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원래 아일랜드를 배치하여서 메인 주방을 이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보조 주방을 뒤쪽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서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이렇게 되면 테이블이 거실로 가야 되는데 보조 주방도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주방이 두 개나 필요하지 않다고 하셔서 이쪽 공간을 온전히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맞춰드렸고요. 기존에는 개포5성 아파트의 주방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쪽 방이 철거가 되는 벽체여가지고 여기를 조금 확장을 하여서 이 주방 공간을 훨씬 넓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잠깐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고객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 이 공간을 넓게 보이는 방법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이 공간은 가로와 세로의 깊이가 있는데 이 깊이가 깊어지는 것보다는 이 가로 공간이 넓어 보이는 게 훨씬
이 공간이 넓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붙어 있는 벽면 같은 경우는 이쪽에는 키 큰 장이나 냉장고, 이 가로 부분을 좁게 만들 수 있는 기물을 배치하는 건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되고요. 와이드 공간을 넓힐 수 있다면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주방을 좀 더 쉽게 넓어 보일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이스턴 에디션의 화강석 소재로 만든 단단하면서도 고요하고 묵직한 느낌이 나는 가구로 추천드렸습니다. 이 이스턴 에디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동양적인 느낌의 가구를 디자인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되게 고요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이 톤의 묵직한 느낌의 이 테이블이 다이닝 공간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거실에서 보거나 어느 공간에서 봐도 이 공간이 따뜻하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게끔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와인을 좋아하시는 클라이언트 분을 위해서 모여서 와인을 즐기실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을 조금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거는 구입하신 인피니티 셀러에 맞춰서 마치 전체가 어떤 쇼케이스처럼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이 장의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은 도어는 블랙 유리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내부 속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비올라 제품으로 마감을 해서 이 우드톤이 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리 선반과 내부에는 간접 조명을 설치해 드렸는데요. 이 간접 조명의 디테일은 밖에서 봤을 때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의 각이 안쪽을 향해 있어서 눈부심이 없는 간접 조명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랍도 블럼 하드웨어와 사비올라 내부 마감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 셀러도 문을 여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부에 조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명의 라인이 유리 장식장의 조명 라인과 같이 맞아서 한 세트로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붙박이장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붙박이장 내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비올라 제품으로 마감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는 이런 팬트리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이 돼서 좀 물건을 많이 수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하드웨어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도어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데요. 이거는 무니크라는 소재의 월 패널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무니크 소재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느낌의 패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우리 집 무드에 맞게끔 조금 잔잔한 패턴의 무니크를 사용하였고요. 무니크 특성이 조금 단단하고 오염에 굉장히 강해서 흔히 사용하는 무늬복이나 페트, 그리고 도장 마감의 도어 재질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판넬재여서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홈바 공간을 저희가 연출해 드렸는데요. 이 홈바의 도어를 방으로 들어가는 도어와 같이 공유를 합니다. 슬라이딩으로 열었을 때는 홈바 도어가 되는 구성이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를 닫았을 때는 슬라이딩 도어 뒤로 보이는 주방이 그림자처럼 깔릴 수 있도록 톤은 어두운 컬러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홈바의 디테일은 간살 중문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블랙 라인도 같이 선반에 배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좀 튀지 않게끔 트라버틴 소재의 타일로 이 벽을 마감하여서 이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끔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어지는 공간에 주방 스위치는 모두 융 스위치로 이쪽으로 배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현관에서부터 주방으로 이어지는 이쪽 벽면을 무니크 판넬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 무니크라는 소재 자체가 이렇게 벽 판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구 문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좀 더 화려한 무늬가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마감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문 같은 경우는 위드지스 간살 중문으로 디자인하였고요. 위드지스에서 나오는 간살 중문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쓰는 데는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고가긴 하지만 정말 사용성이 굉장히 좋고 제품 퀄리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사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주방입니다. 이 공간은 원래 이 집의 메인 주방이었던 공간인데요. 이쪽 공간을 다이닝 공간과 분리시키게 되면서 여기는 다크 그레이 색감을 사용하여서 조금 더 무거운 톤으로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역자 주방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적화를 시킨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조리 공간이나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공간에는 기존에 있던 팬트리장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원래 주방 발코니였던 공간인데 일부를 확장을 하여서 이렇게 냉장고도 크게 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방을 키우게 되면서 이쪽 공간에는 또 키 큰 장과 그 다음에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밥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주방이 있으니까 또 굳이 다이닝 공간에 아일랜드를 만들어서 메인 주방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서 이쪽 공간을 주방으로 사용하시고 다이닝 공간과 주방을 분리하였습니다.
이쪽은 이제 거실입니다. 이쪽 공간은 TV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라운지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실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벽면 같은 경우는 발레나 발페인트로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발레나 발페인트로 진행을 하면서도 조금 더 이 질감을 연하게 만들어서 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끔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벽체 벽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라운드를 많이 사용을 하여서 이쪽 공간이 조금 칼처럼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주방이랑 조금 대비되도록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이 주방 같은 경우는 무늬크와 우드톤으로 살짝의 분위기를 잡아주고 거실 공간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분위기를 잡아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바닥에 원목마루를 시공하였는데요. 이 원목마루 같은 경우도 결이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흐를 수 있는 색깔의 원목마루를 사용하여서 이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이 집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다 고급 제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였어요. 아무래도 이 마감재가 결과적으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고급 마감재는 이쁘기도 하지만 사용성이 좋고 내구도라든지 아니면 촉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집은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질리지 않게끔 이 좋은 소재로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실링팬을 사용해 드렸는데 여기가 구축 아파트라서 그렇게 층고가 높지 않습니다. 2300이지만 이 공간이 좀 더 라운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기능적으로도 환기 같은 경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제품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실링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층고가 좀 낮은 곳에서는 많이 쓰시는 게 루시에어나 아니면 에어라트론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에어라트론 제품의 원목 느낌으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거실을 확장하면서 생긴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쉽게도 날개벽을 철거할 수가 없어서 이쪽 공간에는 테이블을 좀 놓고 여기에 홈바처럼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벽면은 무늬크로 마감을 해드렸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실 수 있는 서랍과 오브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배치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단을 낮춰서 시스템 에어컨도 같이 시공해 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여기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굉장히 협소한 형태의 안방 욕실이었는데 이 공간에 안방에서 이쪽 방으로 지나가는 통로를 확장을 하면서 이 안방 욕실이 굉장히 넓어지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욕실 문이 이쪽에 위치되어 있어서 문을 열면 바로 변기가 보이는 구조였는데 문의 위치를 이동을 하면서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이 이쁜 조정 욕조가 보이도록 연출을 하여서 이 공간에 무드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넓은 세면대를 배치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남는 가벽 공간에는 조적 선반을 만들어서 또 수납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내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서랍으로 만들어 드려서 이쪽에 수납 공간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변기가 위치되어 있고 변기 쪽에는 약간 오브제 같은 거나 디퓨저를 놓으실 수 있게끔 젠다이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게 되면 바로 보이는 이 조정 욕조는 넓게 만들어 드려서 아이 두 분이서 동시에 목욕을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선반을 만들어 드리고 간접 조명을 배치해서 샴푸나 기물들을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타일은 1200, 600짜리 타일을 사용하여서 매지 라인을 최소화하였고 흐르는 플로우가 있는 간제 제품을 사용하여서 고급스럽게 연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정말 비포와 애프터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현장입니다.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정말 설계하면서나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좀 고요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에 약간 동양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매번 구축이든 신축이든 아니면 타워형이든 판산형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집을 디자인하지만 이런 식으로 매번 다른 분위기가 나오는 거는 그게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아니면 니즈, 고객님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고객님을 닮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랑 고객님이 상담하러 오셨을 때 느낌이 이 집에 굉장히 묻어있는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고심해서 디자인을 했구나를 느꼈는데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연상한 이미지보다 훨씬 더 완성된 이미지가 더 고급스럽고 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쁜 가구들과 분위기가 잘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장을 진행해준 김지현 디자이너와 최재영 디자이너 그리고 박민철 현장 매니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